인도와 중국은 앙숙이에요.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저 핵 우리한테 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도가 개발을 한 거예요.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파키스탄이 매우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중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전략적 접합점이 자칫 확장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없죠.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저 위력을 아니까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돌아가면서 분쟁이 생길 거다. 이 전략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겁니다. 세계적인 화약고를 몇 개 지목하잖아요. 복합 세력들이 얽혀 있는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영향,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회담한다고 줄 똑바로 걷다고 국경선이 해결되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다원적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교수님,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핵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었다. 이게 진짜로 말이 수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번에 중국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잡아서 야 이거 고통이 아니구나 막 화제가 됐는데, 일단 중국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뭐 일단 되게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그 J-10이라는 중국 기종인데, 라팔은 지금 아마 계산해 보면 한국 돈으로 대당 한 1,500억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중국 거는 지금 300억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뭐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라팔 한 대면 5대, 6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고, 특집 방송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J-10이 얼마나 우수한 비행기인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실전에서 못 써봤거든요. 파키스탄은 최근 수년간 주요 무기를 전부 중국에서 구입을 합니다. 한 80% 이상을 중국에서 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J-10 파키스탄에 26대인가를 아마 수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 실전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하겠죠. 네. 물론 이제 정말 뭐 1대1로 붙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분의 1, 6분의 1의 가격으로 유럽의 프랑스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몇 개 팬텀이나 랩탑이나 이런 최첨단 F-35 뭐 이런 거 빼고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라팔 전투기를 이렇게 격추를 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아니 우리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의 성능을 과시한다는 건 무기 수출과가 연관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게닝도 되는 거예요. 싼 가격으로 훨씬 5-6배 비싼 거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좋은 예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CCTV에서 특수 제작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냈을 정도니까 상당히 뭐 고무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게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전투기 이슈지만, 이게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사실은 미국과 일본, 호주, 오커스라고 하죠. 더하기 한국을 비롯한 서방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부딪히는 최전선이자 사실상 대리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둘만의 싸움은 아니다. 뭐 하마스 뒤에는 또 이란이 있고, 이란은 미국과 적대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인도와 중국은 원래요 앙숙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앙숙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앙숙이고, 사실은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저 핵 우리한테 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도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개발하니까 또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이 저거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이고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쿼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 호주, 미국은 같이 잘 가는데 인도는 또 잘 안 가요. 사실은 인도는 러시아하고 또 친합니다. 아, 네. 러시아하고 또 친하죠. 왜냐하면 인도는 파키스탄과 앙숙이고 미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서로 카슈미르 고원, 뭐 지리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거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고, 거기는 세 지역이 걸려 있거든요. 인도령이 있고 중국령도 있고 파키스탄령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영토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우는데, 특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파키스탄과 회랑, 이 회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통로라는 뜻이에요. 중파키스탄 회랑 건설에 합의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도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파이프라인으로 뭐 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 바다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말레카를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허들이 많잖아요. 말레카 해협 같은 데는 특히 또 미국의 해군력이 장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남중국해는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파키스탄하고 회랑을 만들면 중동까지 그냥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고 파키스탄의 과달라항이라는 데를 이제 건설해주고 그거를 또 항구로 쓸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앙숙인데 중국과 인도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은 파키스탄을 밀어주면서 1대1로를 하는 거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쿼드라는 걸 만들어서 또 중국과 인도의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인도를 또 일부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인도가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너희도 빨리 동참해라고 그럴 때 인도는 우리는 중립이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성토하는데도 안 했을 만큼 모디 총리가 또 이제 인도는 러시아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더라도 어쨌든 중국을 1대1로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이잖아요. 쿼드라는 게. 이 쿼드가 못 믿어서 오커스를 만든 거예요. 영국, 호주, 미국이. 그 이제 군사 조직처럼. 요거는 사실 4개국 협의회, 정상협의회 성격이 강하죠. 어쨌든 이게 미국 쪽에 있으면서 기능을 하게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배후에는 미중 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은 중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하셨잖아요.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 이샤크 다르가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한 건가요? 협력 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파키스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회랑 건설, 그다음에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이런 것들을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인도 견제란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말씀드린 대로 쿼드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가 이 쿼드에 적극적인 협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파키스탄이 매우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중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전략적 접합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그 이제 충돌이 났잖아요. 충돌이 나서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을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전면전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또 일부 중재를 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면은 니네 둘 다한테 안 좋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득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중재 역할을 또 약간 자임하고 나서면서 어쨌든 지금은 일단 소강 상태로 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우발적 성격도 강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자칫 확장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방 교환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저 위력을 아니까. 그리고 확증 편향이 있죠. 저건 터지면 다 망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충돌로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피해 또는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더 이상 확장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힘이 중국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끼리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상호 협력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전쟁 억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준비가 잘 돼 있고 군사력이 막강하면 쉽게 도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중국은 또 지속적으로 무기를 또 팔 수도 있고. 참고로 우리 K9 자주포는 또 인도에서 많이 사갔잖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포격전을 많이 합니다. 국경을 둘러싸고 그럴 때마다 뭐 가끔 K9 자주포가 공을 세웠다라든지 중국산 뭐 자주포 다 깨뜨렸다 다 막 이런 거 깨졌다 뭐 이제 나오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이제 중국에도 머리 아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랑 그게 연결이 돼 있는 데거든요. 이 카슈미르가. 그리고 여기가요 이제 산 고원이고 꼭대기에 있으니까 수원 발원지예요. 겐지스강 이런 거에 발원지잖아요. 그러면 물길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내가 잠그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농업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애매한 국경선도 아니고 애매한 분계선 정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늘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도 벌써 전쟁을 큰 전쟁만 전면전만 3번이란 말이죠. 뭐 47년에도 한 번 하고 65년에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옛날 동파키스탄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할 때도 71년인가요? 또 한 번 했고, 중국과 인도도 국경에서 세게 싸웁니다. 그죠? 중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러시아랑도 좀 관계가 좋고 미국이랑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뭐 호주나 일본 서방 쪽만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야 했는데, 요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가 되게 망신을 많이 당하고 당했잖아요. 그렇죠. 피해도 선제 공격도 먼저 피해도 당하고. 뭐 보고 예. 그럼 아무래도 군사력을 좀 대대적으로 증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인도가 강해지는 걸 또 바라진 않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는 그게 이제 우리가 거의 그 지역을 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인도는 원래 예전에 제국이 있었고 물론 복잡하지만 남아시아 지역에 자기도 패권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는 맹주인데 누가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고, 사실은 중국을 상징하는 게 용이고 인도를 상징하는 게 코끼리거든요. 네. 코끼리상, 용용, 그래서 용상의 대결, 이렇게 이제 사실 중국 같은 데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면서 일부 생산 기지들이 이제 인도로 가는 케이스도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인도가 완전히 대체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인도의 경제적 역량이 또 커지는 거고, 그것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거기에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인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장에 전투기 잘 떨어뜨려서 막 신은 나지만 그 뒤에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특히 카슈미르 고원을 둘러싸고서는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돌아가면서 분쟁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명확하게 경계선, 분계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 누가 자기네들의 땅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역사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데가 다 예전에 영국 식민지로서 있었다가 영국이 이제 급격하게 제국에서 국가 역량이 떨어지면서 식민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금거서 여기는 니네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전략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이제 뒷배 아닌 뒷배들까지 다 절고 있으니까 누가 물러나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세계적인 화약고를 몇 개 지목하잖아요. 우리 뭐 한반도도 그렇고 카슈미르, 남중국해 이런 데가 복합 세력들이 얽혀 있는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남북한 양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이 뒤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도 육자회담 얘기하듯이 나머지 뭐 주변 사강이 걸려있네 마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이익 주체들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카슈미르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은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럼 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서 조금 더 인도를 더 미국으로 끌고 올리는 그런 작업이 좀 더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도가 러시아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한없이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중국, 인도, 러시아가 뭉치면 난리가 나죠. 아, 이건 악몽이죠, 서방 세계.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중러는 이미 어느 정도 밀착이 나름대로 미국을 앞에 놓고는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어쨌든 파키스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으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폭 지원을 해가지고 막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다만 그런 균형 이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인도가 사실 이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이런 게 되려면 누가 배후에서 뭐 밀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인도 뭐 인구도 세계 1위고 상당한 제조업 기반도 어쨌든 가지고 있고, 다만 너무 많이 갈라져 있죠. 사실 영국 식민지하고 인도 파키스탄으로 독립할 때도 부족 형태의 토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550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카슈미르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카슈미르의 왕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갈라질 때 힌두교도들은 인도 쪽으로, 무슬림들은 파키스탄 쪽으로 갈 때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근데 본인은 힌두인데 국민들은 무슬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 영향,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고, 뭐 회담한다고 줄 똑바로 걷다고 국경선이 해결되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청란 갈등과 원한이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쭤보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 문제하고 독립돼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벌써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중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인도는 또 막 일본을 되게 찾습니다. 이제 제조업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경험과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한국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럼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차출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우리의 주요 수송로잖아요. 우리 수출품의 45, 무역의 45%, 중동 원유의 7, 80%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데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다원적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